12번.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조선의 수치제도는, 자, 수치제도라는 게 바로 뭐예요? 걷어들인다. 수치라는 거는 걷어들인다는 뜻이야. 수치제도. 세금이죠, 세금.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선 영조 때 군역 부담을, 군역이 군대야, 군대. 군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된 수치제도로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1년에 1필로 주었습니다. 군대에 내는 포다. 여기서 말하는 포는 뭐예요? 포. 뭐 오징어포, 쥐포, 그 포예요? 아니에요. 옷감이에요. 옷감. 옷감. 군대에 내는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비싼 옷감을 내는 거죠. 2필 내던 거를 1필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50%. 와. 백성들 좋아하겠죠. 근데 국가재정은 절반이 줄겠죠. 그래서 일부 양반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해가지고 선무군관이라는 벼슬을 시켜주고 너 군포 좀 내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만 부담이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좀 균등히 나눠줬다 해서 균역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균역법.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2번이고, 자, 과전법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조선시대 때의 토지제도고, 진대법. 고구려에 고국천왕 때에 실시했던 바로 뭡니까? 빈민구제법이죠.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꿔줬다가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해주는 뭐 빈민구제법, 진대법. 자, 호패법은 뭐예요? 세종의 아버지 누구? 태종이 인구조사해가지고 남자들에게만 채운 뭐 일종의 뭐야? 주민등록증이야. 이게 호패야, 호패. 응? 호. 우리가 주소에서 호 나오죠. 몇 동 몇 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살고 내 신분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적은 패야. 호패법.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무엇이냐?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개화당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어. 개화당에 내가 한 명만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김옥균이에요. 김옥균. 대표적인 사람이 급진계아파예요. 급진계아파. 이모군란 이후에 명성황후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이 당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 마음이 급한 급진계아파가 개화 정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가 생깁니까? 우정국이 생겨요. 이 우정국 생기는 개국 축하연, 거기에 불을 지르죠. 그러면서 집권 세력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급진계아파들이 집권했던 정치적 변란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정치적 변란이야. 그럼 뭐겠냐? 갑신정변이에요. 1884년도에 일어났던. 그런데 또 명성황후가 누굴 불러? 누구한테 구원 요청을 해? 청나라한테 구원 요청을 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청나라 부대가 이러고 있다가 알았다 해, 간다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게 3일천합니다. 갑신정변. 자, 묘청의 난은 고려 시대 때 일어났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고. 자, 삼별초항제. 삼별초가 뭐예요? 고려 시대 때 최씨 무인 정권의 사병 기구죠. 그런데 이 무인 정권 때 사병 군사 기구 이 삼별초가 몽골의 고려가 항복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거부했던 그 부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러 가다가 어떻게 압록강 하변의 하구의 그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오잖아. 그러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갑신정변이었다. 자, 14번. 다음에 설명하는 종교는 무엇이냐?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창시했습니다.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평등, 인간의 평등,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내천이에요. 자, 사람이 곧 하늘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 하늘이야. 인간평등이야. 자, 이 동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농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했던 동학 농민운동이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동학을 믿었던 농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느냐? 당시에 이 당시에 19세기 전반기 때에 유행했던 외래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주교였죠. 천주교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예요? 일요일마다 어디 가는 겁니까? 성당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에도 인간평등 사상이 있고 동학도 인내천이라고 인간평등 사상 다 똑같은데 왜 천주교 말고 농민들이 이 동학을 더 많이 믿었느냐? 뭐 전라도 경상도 특히 이 남쪽 지방 우리가 삼남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삼남 세계의 남쪽에 있는 도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얘기합니다. 특히 왜 이 삼남 지방에서? 왜냐면 우리나라 평야지대가 남쪽에 주로 있으니까. 그 삼남 지방 중에서도 제일 큰 평야지대가 많은 곳은 어디예요? 전라도죠. 이 전라도에서 중심을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농민들이 천주교 말고 동학을 많이 믿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천주교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서 어딜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박해를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굴하지 않고 나 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거야.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니까. 주님의 곁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동학은 이 부분에서 천주교와 아주 깊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어? 동학은 현실 개혁 사상이 있습니다. 현실 개혁. 이 세상이 정말 부정부패해서 썩어 빠지고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교주인 최재우는 죽었습니다만 이 동학은 계속 번져나갔다. 특히 농민들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하필 이름을 동학이라고 불렸느냐? 천주교는 서양의 종교인데 맨 처음에 학문적인 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서학쟁이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근데 이 종교를 만든 최재우가 아니 동양에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왜 서학을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 나왔던 거 좋은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짬뽕시킨 게 바로 동학이에요.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신앙까지. 그래서 동학이 되었다라는 거. 자, 도교는 중국에서 나왔던 그런 사상이죠. 자연, 또 무의자연, 그 다음에 신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들어오고요. 자, 대종교. 이 대종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누굴 믿는 종교예요? 단군을 믿는 종교예요. 단군.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굴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 이 종교로 무장했던 독립군 단체가 바로 청산리 대첩의 뭐다? 북로 군정서군이다. 아주 유명한 종교죠. 그래서 이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을 10월 3일로 이 대종교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개천절. 그래서 이 대종교 때문에 우리가 개천절 국경일이에요. 쉬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불교의 일종인데요. 실천적인 불교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근검절약, 열심히 또 일하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몇 번? 2번. 자, 15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다음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입니다. 누가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 나오죠? 대원군이라는 호칭은 임금의 아버지에게 붙여주는 호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필요 경비를 마련하려고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어요. 당백전의 의미는 당시 유통이 됐던 화폐가 바로 뭐냐면 상평통보였는데 이 상평통보에 일당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 실질적으로는 100배까지는 안 되고 한 5배, 6배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백전, 이 화폐를 마련했어요. 화폐, 이 돈을 찍어낸 거야. 돈을 왜 찍어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거든. 응?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인대. 왕실의 권위. 그 왕실과 관련된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왕실은 뭐예요?
경복궁이에요. 임진왜란 때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밤에 몰래 도망가죠. 그래서 성남 백성들이 이 궁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불타고 나서 다시 짓지 못했던 그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 그때 발행했던 화폐가 바로 당백전이었다. 우상국을 정복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지증왕이죠.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우지가 신라 왕이래. 우지가 신라 왕이래. 우산국, 우경, 지증왕, 신라라는 국호, 왕이라는 칭호, 우지가 신라 왕이래. 자,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고려 후기 때의 스님이 지은 역사책이고요. 자, 독서 삼품과 통일신라 시대 때에 귀족들에게 뭐를 해? 유교 경전을 읽어서 독후감 써내라. 그럼 그 독후감을 가지고 세계에 3등급으로 나누어서 벼슬을 주겠다. 귀족들이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원성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원성왕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요. 정답 1번. 자, 16번. 미추진 기억의 회원들이 벌인 활동으로 오른 것은 안창호, 양기탁 등이 설립한 비밀결사단체. 몇 년도에? 1907년도에. 1907년도. 교육진흥과 국민계몽을 강조하고 해외 독립운동이지. 자, 이것이 굉장히 신민회가 했던 일 가운데서 획기적인 일이었고, 당시에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민회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안창호, 양기탁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비밀결사예요. 그 전에 있었던 애국계몽단체, 뭐 보안회, 대한자강회 뭐 이런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해체를 했거든. 그래서 비밀결사로 했다. 비밀결사. 신민회. 자, 강동육주는 뭡니까? 서희가 거란족의 장수 소선영과 담판을 해가지고 얻은 지역이죠. 이게 어느 시대예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서희의 외교담판이에요. 외교담판.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 때의 김정호가 작성했던 우리나라 지도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 네, 1991년도에 누가? 노태우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정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때 북한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반도에는 핵이 없다. 이런 것까지 딱 했던 것이죠. 자, 애국계몽단체. 이런 애국계몽단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가지고 가요.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가 산업이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그럼 교육을 하려면 뭐? 학교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공장을 세워야 돼. 대성학교, 오산학교 대표적인 거죠. 사실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에 애국개봉 단체들의 어떤 개념, 하고자 했던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것만 알아도 어떤 학교를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뭐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풀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17번. 다음에 설명하는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 사람 모두 모이시오. 만민공동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민공동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토론회죠. 러시아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한다. 대단하죠. 독립협회가 그래서 의미가 큰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당시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어요. 만민공동에.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의 간섭 이권 요구, 특히 러시아가 부산 아래에 있는 섬 전령도 예, 지금은 이제 영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빌리려고 했어요. 러시아가. 말이 빌리는 건 갖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만민공동에서 반대를 한 거야. 철야 시위한 거야. 평화 시위.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거를 취소합니다. 대단한 단체죠. 정부가 총칼로 힘으로 못했던 거를 시민들이 모여서 이 토론회가 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종은 왜 이 만민공동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는데 이 만민공동회를 이 고종이 등에 업고 개혁을 했더라면 우리가 일제한테 쉽게 나라를 내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독립협회고요. 자, 의열단은 3.1운동 이후에 김원봉, 윤세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그런 단체였죠. 북로군정서 아까 했던 김저진 장군. 자, 미수공동위원회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1946년과 1947년 1차, 2차 두 번씩 열려요.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둘 다 합의를 못 보죠. 그래서 미국이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렸죠. 네, 이것이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였다. 정답 2번. 18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으며 민주공화제를 지향하고 민주공화제래. 공화제라는 게 뭐예요? 왕이 없는 정치체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공화제죠.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연통제와 교통국은 이 상하이에 있잖아. 이것이 상하이에 있잖아. 이거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국내 연락기관이에요. 연통제와 교통국. 뭐 이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정답 4번이고요. 자, 삼정이정청은 세도정치 기간에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다 해서 세운 기구예요. 별 효과가 없었죠. 통리기무하면은 개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구였고요. 자, 문맹퇴치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런 언론기관에서 했던 운동이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19번. 다음에 솔.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된 시기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 일본 애들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너네 집에 있는 숟가락을 가져가는 거야. 너네 집에 있는 밥그릇을 가져가는 거야. 니네 교회에 있는 종을 뜯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뜯어가. 뭐 하려고 얘네들, 일본 애들이 뭐 하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통치 그 시기가 3번으로 나눠서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1910년대, 두 번째는 1920년대, 세 번째는 1930년대에서 45년까지 요때는 무단 통치, 그래서 무식하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920년대 겉으로만 부드럽게 해주는 무화 통치. 19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만주를 쳐들어가서 만주사변, 중국 본토를 들어가서 중일전쟁, 그 다음에 미국 진주만을 습격해서 태평양 전쟁. 그래서 이때는 일본 애들이 전쟁을 해.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전쟁을 끌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를 했어요? 민족 말살 통치를 했어요. 일본 사람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편 우리나라 전체는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한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병참 기지예요. 병참 기지. 병참 기지.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공출이었다라는 겁니다. 공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수탈하게 되는데, 인적 자원들은 뭐 징용, 노동자, 그 다음에 여성들 또 뭐가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또 징병, 군대, 심지어 이제 집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런 게 공출이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입니다. 정답 1번. 자, 만적의 나는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였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무신 집권기에 있었던 것이고, 강화도 조약,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던 일본한테 우리가 근대적 불평등 조약으로 허용을 했던 것이 1876년도에 있었던 조약이었고요.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신미 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서양 오랑캐하고는 절대로 화의를 하지 말아라. 배척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라는 내용의 비석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단체는 누구니요? 어려운 독립운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구의 주도하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봉창, 윤봉길이에요. 사실 이게 1919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말이에요. 외교활동에 주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굉장히 이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놈들과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무장투쟁론을 주장을 했던 이 창조파. 무장투쟁. 이 창조파가 대거 탈퇴를 하게 되죠.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가 1920년대에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침체했단 말이야, 임시정부가. 그것을 1931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러면 이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있었을 때에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하면서 일본 애들이 두려워했던 단체가 있었죠. 그게 아까 나왔던 김원봉의 의열단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한인애국단은 이 의열단이 롤모델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때문에 1932년에 특히 윤봉길은 상하이 훈코공원에 폭탄 던졌죠.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인 장제스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 이때부터 임시정부가 활력을 얻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한인애국단. 네. 자, 별기군 나와 있는데 이 별기군은 신식군대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개화 정책을 하게 되면서 서양식으로 신식군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별기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자, 교정도감은 고려 무신집권기에 최충원이 만들었던 그런 최고 통치 기구의 이름이고요. 자, 조선학회. 우리말 큰사전까지 편찬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학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21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큐멘터리 기획안.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선 신채호. 신채호 선생님 나오죠.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역사자 신채호의 활동을 조명한다.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전제했다. 독사신론이라니까 독사. 이 뱀이에요? 뱀? 그 독사예요? 아니에요. 독사. 역사를 읽어라. 독서. 새롭게 읽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읽어보자. 이걸 연재했었던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자죠. 역사. 그 역사, 이 사학이죠. 이 사학이란 말을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학은 역사학입니다. 알겠죠? 역사학. 이 정답 4번이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박은식 선생님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주의 사학자다. 자, 동의보감. 너무 유명합니다. 조선의 광해군의 어이였던 허준이 지은 의서죠. 이모군란. 아까 별기군 설명했죠. 그래서 99년들의 반란 82년도에 해동 천태종. 요것도 나왔다. 고려 정기 때에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도했던 대각국사 의천이 만든 불교 종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2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유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1972년도에 이 유신헌법은 긴급조치권이라는 대통령 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헌법보다 높아요. 그 대통령 아저씨들 술 한잔 드시면서 대통령 욕할 수 있잖아. 잡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있어요. 1972년도에 그래서 유신체제라고 불러요. 네. 한일협정.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부터 일본하고 왼수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1965년도에 일본과 국교를 수교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1970년에 농촌 근대화 운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망했잖아. 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경제 개발하자,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어보자 라고 노력을 했던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이에요. 이것이 1960년대 이후부터 실시가 되었다. 자, 이 당시에 대통령은 누구냐? 1961년도에 5.16 군사정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쭉 대통령을 하다가 1979년도에 12.16 사태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 맞아 죽었던 그 대통령이죠.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예요. 그럼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게 뭐가 있냐? 서원철폐. 양반들이 선을 세워서 당파 싸움을 일삼고 백성들의 피와 같은 고열을 빨아먹었던, 그것을 철폐했던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이고, 자유시참변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으로 일본이 계속 당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이 저쪽 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소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간도 참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소련의 자유시에서 모이자 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자유시에 딱 모였는데 여기에서 소련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장 해제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 때죠. 자, 베트남 파병.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의 군대를 파병했던, 그죠? 베트남. 그래서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파병했던, 금난정권 폐지, 이것은 정조가 실시했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일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3번.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무엇이냐? 민족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된 겁니다. 평양에서. 그랬더니 그때 조선 사람 조선의 것이라는 구호를 외쳤어.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우리 물건 우리가 만들어 씁시다. 우리 물건 우리가 만들어 씁시다. 우리가 생산하는 거를 장려하는 거야. 장려해. 무슨 장려야. 무슨 장려. 1920년대. 자, 형평운동은 역시 일제강점기 때에 사회적 차별을 받았던 이 백정이 뭐예요? 도산업자죠. 이 백정들이 우리 차별하지 말란 말이야 했던 것이 바로 형평운동. 그 다음에 묘청의 고려시대 서경천도운동. 자, 좌우압작운동. 좌우압작운동은요, 좌 사회주의자와 우 민족주의자가 분열돼서 싸우지 말고 이제는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김규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념을 떠나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6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나고 난 뒤에 이것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좌우압작운동. 그래서 좌우압작운동, 좌우압작위원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80년 5월이야, 5월. 비상계엄. 이게 과거에 이 계엄이라는 거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함부로 글 쓰지 못하고, 이것이 계엄입니다. 이거를 확대했대. 누가? 신군부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건 구군부. 근데 또 새로운 군부가 정권을 잡은 거야. 그래서 특히 전라도 광주 여기에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 이거와 관련된 영화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뭐 1987. 1987이 아니라 또 뭐 저거지 저거. 택시 운전사. 그죠? 뭡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다. 5.18.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병인 박해는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를 박해했던 그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요.
YH 무역 사건. YH 무역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6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79년도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당했던 그 사건이었죠. YH 무역에서 여공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시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여자 노동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당시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됩니다만 김영삼 국회의원이 이것을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그때에 김영삼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어요?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됐던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자, 교조 신원운동, 교조, 우리 종교를 세운 조상, 교주의 신원,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나쁜 사람이 아니다. 회복시켜달라. 바로 뭡니까? 동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처음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마지막 문제 25번.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2000년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자, 정상회담이 뭐예요? 정상이 뭐예요? 정상. 저 산 위에 가가지고 회의하는 게 정상, 아니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도 있어. 정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 희한해요. 정상은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그런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게 정상이죠. 그럼 남북 정상, 북한 누구예요? 이 당시에 정상, 2000년도에 김정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분단되고 나서 최초로 만난 거예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뭡니까? 남한과 북한이 처음 만났으니까 뭔가 국민을 위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담겨진 용어, 몰라도 용어를 골라봐. 그런 내용이 있는 용어가 남한과 북한이 이거잖아. 남북 공동선언 6월 15일 날 이거예요. 자, 홍범 14조는 2차 가보 개혁과 관련된 14개조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 입국 조서도 가보 개혁 때 교육이 국가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작전은 1882년도에 뭐가 일어났다고? 임오군란이 일어났죠. 99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명성황후가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지. 이제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럼 청나라 욕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과 관련된 사람들, 수륙, 물길, 그리고 육지,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은 우리나라 바다든 강이든 육지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한테는 3개 항구만 개항을 했거든. 부산, 원산, 인천. 여기에서만 장사를 했거든. 그 일본 애들이 이걸 딱 하니까 일본 애들이 항의하는 거야. 야, 그러면 청나라 상인들만 해주고 우리도 해줘야지. 그래서 자동봉으로 일본 상인들도 육지항까지 자유롭게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 사건이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2차 고졸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문제풀이와 분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그런 학생들 혹시 선생님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면 우리 시대의 듀오 그리고 전국 최강의 자타가 인정하는 저와 함께 열심히 강의해서 재밌게 공부하신다면 만점의 신화가 바로 여러분 것이라는 것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